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인권 교육을 맡게 된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의 임동훈 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 이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보험사 또한 감사하고요. 우리 한빛종합복지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복지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체 한빛종합복지관 직원분들께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름다운 거지요. 정말로 소중한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빛복지관 우리 이용자분들 위해서, 직원분들 위해서 아끼 없는 지금처럼 큰 사랑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바이러스는 혼자 하는 것이 맞고, 바이러스 말고 우리의 사랑과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에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의 빛으로. 네, 빛. 그죠? 예. 자, 우리 나무 판다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우리 이용자분들 관점과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복지관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은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복지관에서 만나죠. 복지관에서.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이용하려고 하는데 꼭 나랑 맞지 않는 인간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쵸? 예. 꼭 보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쵸? 예. 자, 나무 판다곰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인데,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도 좀 있으면 눈이 오겠죠.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데, 아빠 판다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토끼가 깡총깡총 지나가다가, 아니, 나는 쟤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이나 10일 동안이나 저 판다곰 이런 곰탱이 같은 게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나비야 나비가 한마디 하죠. 토끼야 깡총깡총 너는 너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라고 나비가 얘기합니다. 토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비의 얘기를 말입니다. 저 판다곰은 말이야 지금 왜 열흘 동안이나 밥까지 굶어가면서 있는 줄 아니? 저기 지금 내가 나비의 관점에서 그 판다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산 끝자락에 곰을 잡아먹는 곰 잡는 사냥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발자국이 남죠.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곰 사냥꾼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 이 산에 곰이 있구나 라고 해서 빌미를 주어서 우리 동굴에 있는 엄마곰과 새끼곰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망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냥꾼들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이철환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바라봤을 때 토끼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나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인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는 또 이용자의 관점만 바라보면 힘들 것이고, 또 직원은 직원끼리만 바라보면 힘들 것이고, 또 직원도 직원끼리도 마찬가지고, 이용자끼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 열흘 동안 밥을 굶어가지고 새끼곰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 판다곰은 어쩔 수 없이 먹잇감을 구하러 갑니다. 먹잇감을 구하러 가면서 발자국이 남길래 눈이 더 많이 와서 자신의 발자국이 쌓이기를 기도하면서 먹잇감을 구하고 오면서 새끼곰들이 있는 동굴로 향합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앞서가지고 옆에 보니까 사람 발자국들이 나 있는 겁니다. 얼른 급한 마음에 가보니까 그만 새끼곰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사라진 거죠. 사냥꾼들이 와서. 슬픈 판다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지관 이용하시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용하시면서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 우리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 보는 관점과 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같은 높이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으로 나의 기준을 버리고 역지사지의 바람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나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솝우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래동화도 있고 거기 보시면은 이 타인의 입장에서 처지를 생각해 보는 관점이죠. 호리병과 접시병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못 먹겠죠. 바꿔서 먹으면 좋겠죠.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요즘 그 트로트 노래를 많이 부르고 계시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만약 선녀가 인간이라면 찍으면 안 되겠죠. 도끼로 나무를 찍어야지 사람을 찍으면 안 되겠죠. 집착이 너무 강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꾼을 그냥 사랑의 나무꾼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녀가 인권이 있다면 절도범이죠. 옷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기도 했고 간음증 환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폭행까지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녀가 마음이 없었거든요. 결국 선녀는 옷을 찾아서 아들 둘이 데리고 올라가죠. 한부모 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쓸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껍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사람의 찐이야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야 되겠죠. 선녀와 나무꾼도 헤어지게 되었지만은 이 중에는 결혼하신 분 계시고 또 이용하실 분 계시고 또 재혼하실 분 계시고 저도 결혼한 지 12년 되었지만 항상 예비 이혼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통계청에 보고된 걸 보니까 이미 3쌍 중 1쌍이 이혼율을 넘어섰죠. 여러분 그 이혼 사유가 뭘까요? 이혼 사유. 네, 성격 차이가 80%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모를 바라보는 경우가 80%죠. 언제요? 연애할 때.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복지관 직원분들한테 이제 미혼 남녀들한테 물었죠. 여쭤봤죠. 이성을 바라보실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얼굴요. 눈은요. 뭐 외모요. 신체 조건요.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 사유에 이 인간이 얼굴이 못생겨서 이혼했다. 없어요. 이 인간이 눈이 작아서 이혼했다.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이혼했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지관 이용하시면서 복지관 동료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모가 중요합니까?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중요합니까? 복지관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용자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룸메이트,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권리 위에 또 인성이란 도덕적이란 옳은 일도 있는 것이죠. 법이란 보다는 법 없이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그렇죠? 예, 서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래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한 권리에 대해서 나의 말과 행동에 무엇을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진 민주 시민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럼요. 다른 복지관도 아니고 한빛복지관인데. 자, 국민학교 때 모습입니다. 추억의 국민학교 사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예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죠. 어렸을 때는 워낙 전쟁터에 태어나셔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생존권, 생명권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올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죠. 지금은 반대죠. 옛날에 못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려고 살 빼면 좋아하죠. 옛날 살찌면 좋아했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학교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선생님께서 뭘 많이 했습니까? 차별, 대우를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자였던 집에 부모님께서는 국민학교 때 학부모 회의 때 오시거나 또 부모님들께서 화분을 정정하시고 또 밀대를 청소 도구를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봉투 열렸네 촌지 봉투 얼마를 또 현금으로 현물로 증여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낙엽이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촌지봉투를 못 주는 어려운 친구들은 미워요 미워 양가가가가 미양가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데 그렇진 않겠지만 가정 방문 갔을 때 선생님께서 봉투를 담아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당시에 또 우리 버스에서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타면 싫어하죠. 현금 주고 타면 좋아하죠. 자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CCTV가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길 가다가 버스 타면은 차가 기했을 때 다 버스 기사 거였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인권은 흐르는 물처럼 항상 바뀌고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 또한 쉽게 안 바뀌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꼰대, 꼰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역지사지란 말보다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내로남불. 그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마치 다 옳은 것처럼 하지만 남이 하는 것도 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별, 대우. 그 당시에 저는 선생님께 준 봉투라고는 저것밖에 없어요. 저것밖에. 체변봉투. 체변봉투. 기억하십니까? 체변봉투? 예, 그래서 그런 봉투 다 가져가면은 싫어하시겠죠. 예. 자,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고요. 과거에 우리 서울 시내 버스 타시게 되면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버스 기사 옆에 엔진이 이 당시에는 버스가 엔진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스 엔진 뒤에 있죠. 예, 그리고 좌석 뒤에 잿더리 담배를 피죠. 누가요? 남성께서. 여성께서 담배 끄세요. 말을 못하죠. 이 남자한테 말이야 담배 끄라고 하고 난리야. 이렇게 하죠. 그 당시 우리 할아버님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이 곰방 이 뭡니까? 이 곰방대 이 담배를 방에서 폈죠. 그래서 담배 끄란 말을 못하죠. 아이가 있든 임산부가 있든 간에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다 폈지만 지금 피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지금은 흡연자의 권리보다 비흡연자의 권리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기차 사이사이에서 담배를 피면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승객이 없어도 의무화시켰죠. 버스, 택시 운전자,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라고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펴요. 1층에서 담배 연기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사시는 임산부 어머니께서 아저씨 나 임신했어요. 담배 좀 끄세요라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도덕적 양심으로 인권을 존중한다면 죄송합니다. 담배 끌게요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담배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야 내 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 복지사분들이 하는 것처럼 아파트 경비소에서 방송하죠. 여러분 아파트는 공동체, 공동 다가구주택입니다. 공동 베란다,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에서 계단에서 담배를 피시면 과태료 10만원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현행 법률상 자기 안방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유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이에요. 근데 공동 베란다, 복도 이런 데서는 피면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방에서 펴도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사람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뭘 해요? 규정을 정하는 거죠.
우리 복지관도 이용자분들이 만약에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어떤 프로그램 과정에서 만약에 나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데 그 한 이용자분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규정이 있겠죠, 규정.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술 먹은 이용자분께서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직원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용자분들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매뉴얼. 복지관 인권 매뉴얼.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이용자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 안타깝지만 수술하실 때 보호자분이 뭘 씁니까? 수술 동의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관 이용 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그쵸? 예. 내 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라는 거죠. 복지관 이용 동의서가 뭐예요? 수영장 이용 수용 규칙. 예, 술 먹고 들어오지 말아라. 씻고 들어와라.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QR코드 찍고 인적사항 적고 열 체크하고 입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저 또한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은 우리 또 앞에 계신 우리 직원 한 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벗으면 또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한 이 규칙상에서 같이 가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란 말 자주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용자분들과 함께 인권 교육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해도 된다, 안 된다.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유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아동, 영유아 인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태아, 배아, 뱃속의 아이는 인권이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인권 교육할 때 요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 제 몸속에 수억만 개의 인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자기의 몸속에 있는 정자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이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욕구가 있다면 욕심이 아니라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에 맞춰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죠. 예. 밥을 많이 먹었으면 배가 나온 책임. 그쵸? 예. 그리고 또 집착 구속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평등하게 말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고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힘듭니다. 예, 권리 위에는 책임이 바로 있다는 거지요. 살아보니까 속담이 맞지 않다. 가는 말이 고우니까 얕본다. 고생 끝에 골병 났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이지. 헌신하니까 헌시작 되었다. 차머리니 셋이면 무시당한다. 포기하면 편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매우 피곤하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잡아먹히니까 더 자라.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티끌 모아 티끌. 가장 공감 가는 속담 티끌 모아 티끌이다. 저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지만 돈 모은 적이 없습니다. 티끌 모아 퇴사는 옛날 말이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여성의 권리가 있고요. 한 남성의 권리가 있습니다. 딴딴따단 결혼하면서 의무감이 생깁니다. 무슨 의무요? 정조의 의무.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서로 간에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권리도 있지만 한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이 있고 한 어머니로서의 의무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용자의 권리가 있고 이용자의 의무도 있겠죠. 직원 또한 직원의 권리가 있고 직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갔을 때 좋겠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우리 헌법 제10조에 나오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지요. 권리와 의무. 어떤 글자로 보이십니까? 인권.
그쵸? 인간의 권리. 나는 내가 봤을 때 곰으로 보인다. 아니다. 나는 문으로 보인다. 곰이거든? 문이거든? 할 수 있겠죠. 나는 세 개로 보이는데? 아닌데. 난 네 개로 보이는데. 세 개야. 네 개야. 세 개인데? 네 개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관점에서만 계속 얘기한다면 힘들어집니다. 남자는 포라고 하고 네 개라고 하고 여자는 세 개라고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星에서 온 여자가 서로 만나서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서 살고 있는데 서로 맞지가 않아요. 환경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보시면 그 신랑 신부, 신랑은 사자고 신부는 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 사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어흥 육식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 소는 음메 풀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둘이 서로 맞지 않지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랑 라이언은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들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해서 신부 소랑 같이 먹자고 했고 신부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아주 새싹을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신랑 사자한테 먹자고 하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못 먹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먹겠다 너하고 밥 따로 먹자 하다가 정이 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나는 너한테 최선 다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신랑이에요? 신이에요? 퀴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용자분들, 우리 한빛복지관 이용자분들 과연 답을 맞추신 분들. 먼저 집에 펫이나 우리 애완견, 반려견 키우십니까? 예. 자, 고양이 잡으려면 목덜미 잡고요. 토끼 잡으려면 귀를 잡고, 사람 잡으려면 뭐 잡을까요? 목덜미? 예? 예,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한 제가 우리 이용자분들의 마음을 함께 같이 잡아서 같이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직장 관계에서, 복지관 이용 관계에서 우리 또 양천구 구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서로 함께라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참깨 들깨보다 힘든 게 함께예요. 그런 깨소금이 나는 것이 함께인데 정말로 이 함께라는 소금을 짜가지고 기름을 짠다면 정말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참깨와 들기름은 있지만은 이 함께라는 기름은 우리가 짜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소한 냄새가 나겠죠. 예. 이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선이 삐뚤어져 보이시죠? 예, 삐뚤어져 보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은 원래 삐뚤은 선이 아니에요. 수평선이에요. 직사각형이 지그재그로 가다 보니까 선까지도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 에이 그냥 나 하나쯤이야. 쓰레기 버리는 순간 쓰레기 있네? 나도 버려도 되겠네? 전체 공동선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한빛복지관 보니까 한 빛이 아니야. 두 빛이야, 세 빛이야, 네 빛이야. 빛이 너무 많아.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적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 단체지. 그래서 이 선 자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 어떤 남자가 커 보이십니까? 네, 원래 이 착시 현상인데요. 네 분의 남성의 키는 똑같습니다. 예. 어떤 원이 커 보이십니까? 주황색 원 중에서. 네. 오른쪽 원이 주황색 원이 더 커 보이죠? 근데 원래 똑같은 크기의 주황색 원입니다. 우리의 착시 현상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 또한 어떤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귀한 당신인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태어나실 때 부모님께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지 않습니까? 또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이별이 있겠죠. 있을 때 잘해 라는 것처럼. 그쵸?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너는 인권교육 그림에 이 그림 왜 가져왔니? 이유가 있겠죠.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나는 돌고래, 고래, 물고기, 돌고래가 보인다 하시는 분. 그것도 9마리가 보인다 하시는 분. 요거를 우리 그 한빛 어린이집의 요 밑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돌고래를 찾죠. 얘들은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우리 어른들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관점이 다르거든요. 보니까 이 돌고래 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그죠? 아직까지 안 보이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보게 되면 엄마랑 같이 샤워하는데 엄마 몸 보고 야하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엄마랑 여탕을 못 가겠죠.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목욕탕 못 가지만은 이제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야한 그림일 수도 있고 돌고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답답할 거예요. 가슴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저녁에 안 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하니까 시판을 엎어버렸어요. 힘들죠. 우리 이용자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또 발달장애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소통하고 싶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이 힘든 거예요, 표현이. 근데 표현이 되더라도 안 되는 곳이 있죠. 부부관계. 서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녀관계. 근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언어적 표현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말하지 않아도 어, 모든 사람의 외모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심장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화이트, 블랙, 옐로우. 그래서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백인들은 그 사람이 발견자이고 탐험가이지만은 흑인들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나쁜 사람이죠.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왔다는 건데.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거기 아메리카 땅에 인디언 원주민들께서 무려 5천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가서 내가 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미합 중국, 예, 미국이 되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피부 색깔, 인종 색깔은 다양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미국 사회에서 심한 차별이 바로 인종. 왜냐하면은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노예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때. 노비제도. 양반과 상민, 평민, 전민, 노비 말입니다. 노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했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권리를 침해했죠. 사람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노가 남자, 비가 여자이죠. 양반 중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무반, 글 쓰는 사람이 문반, 양반. 그렇죠? 그 노비가 평생 동안 내가 이 집에 사노비죠. 관에 있는 노비는 관노비. 그 천문 영화 보시면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우리 예, 그분께서 이제 저 장행시 씨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노와 왕이 한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그 시대를 안 맞는 건데 아무튼 노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신분 제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조선시대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양반인데 저한테 제가 노비예요, 만약에. 이리 오너라. 네.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어르신 존중 사상, 선배 시민, 우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동학혁명운동 할 좀 조선 후기 때 이미 그 말이 나왔죠. 많은 선조들께서 우리 조상들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매매하고 폭행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볼 수 있고 기회평등을 볼 수 있는 국가. 그렇죠? 예. 옛날에는 같은 성끼리 결혼했죠.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성끼리 결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갈수록 법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0년 역사가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조선왕조 500년보다 더 이상, 1000년 역사까지 더 이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에 짧은 강의지만 끝까지 주무시지 않고 한빛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분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직원들과 이렇게 함께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우리 또 여러분들 건강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후원 하나하나가 우리 복지관 내에 있는 많은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을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후원과 봉사 힘들겠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용자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